네, 인설트하고 그다음에 수정하고 그다음 삭제하고 오늘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약사항들을 하다가 말았는데 같은 예제를 오늘 계속 진행을 하고요. 날짜를 좀 바꿔서 그래서 오늘이 2023 04 8 잠시만요. 갑자기 아침에 프로그램이 안 돼가지고 새로 치웠다가 다시 깔아가지고 잘하라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세트 좀 하고 넘어가죠. 제약사항 오케이, 됐네. 네, 그래서 어제 한 걸 보면 잠시 어제 걸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은 여기 컨스트레이트 2를 하고요. 컨스트레이트 2 SPF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1번 하다 말았죠?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네, 요걸로 하고요. 오늘 18일이죠. 네, 하고 어제 거를 잠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17일 17일 제약사 컨스트레이트 네, 요거 네. 진짜 깨지네요. 날려주시네. 주사고 네, 이렇게 하고요. 어제 겁니다. 어제 하다 말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약사항 어제 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제약사항이라고 해서 테이블 입력시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입력되게 만드는 것을 제약사항이라고 하고, 테이블에 거기서 이제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 키, 베리티, 남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크 제약사항과 체크 제약사항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남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남날은 하는 방법 간단하죠. 테이블 만드는 거는 이제 익히셔서 보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명, 컬럼명, 자료명, 크기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난널 제약 조건을 걸고 싶으면 바로 옆에 항상 띄고 난널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컬럼에 난널 제약 사항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이거 간단하죠? 상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거는 요거는 잘 사용이 안 되는데 한번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네, 뭐냐면 유니크 제약 사항입니다. 유니크 제약 사항.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유니크 제약조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유일한 감마
유일한 것만 그대로 오픈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여기 실무에서는 요거를 그냥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무에서 하다 보면 또 뭐죠? 개발자들이 순식간에 도망을 가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식간에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IT 쪽은 더 심합니다.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순식간에 하던 사람이 엄청 가기 때문에 근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와가지고 부임자가 뭐 인수인계를 받겠죠. 그 사람이 받으면서 뭐 얘기를 해주겠지만 한 달 정도 인수인계를 받겠지만 어쨌든 네, 그 전에 했던 전임자가 얼마나 관리를 잘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하기 하기 위해서 회사의 방침이 항상 네이밍, 어떻게 이름을 정하느냐, 어떻게 이름을 정해서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름을 정하냐면 유니크 제약 조건 있죠? 유니크 제약 조건은 여기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첫 점을 따가지고 UK라고 하고요. 이름, 이런 식으로 보통 이름을, 제약 조건에 대한 이름을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합니다. 제약 조건, 이름, 관리 포인트죠. 그래서 그냥 막 사용하지 않고요. 변수명이든 함수든, 클래스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름을 막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규칙에 따라서 정하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다른 옆에 있는 동료가 빨리빨리 가르쳐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회사는 이런 규칙으로 사용한다 하고 바로바로 이제 문서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발자들의 이동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빨리빨리 와서 인수인계 받고 작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니크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무에서 이런 이름을 많이 하는데 앞에 붙일 수도 있고요, 뒤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접두어로 붙일 수도 있고, 전미어로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은 또 테이블이라고 해서 TV 언더바 이런 것들을 많이 붙이고 테이블명, 이름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앞으로 또 배우실 건데 인덱스라고 해서 검색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실 건데 이것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인덱스를 만들면 앞에다가 인덱스는 IS 이런 접두어 또는 전미어 둘 중을 하나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규칙이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럴 겁니다. 2자 아닌 내지 3자 정도 해서 접두어나 전미어로 보통 붙여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IS 인덱스면 PG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SQL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패키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관련된 거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제 앞으로 배우실 이제 PK는 기본 키, 제약 조건, 기본 키 제약 조건에 대한 명령법. 그다음에 SK는 참조 키 또는 외래 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명령법 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접두어를 붙이거나 전미어를 붙이거나 2자 내지 3자 붙여가지고 관리를 하지. 그래서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발하실 때 여러 가지 명령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알고 가시면 적응하시는데 좀 편하시겠죠? 그 회사에 뭐 어떤 거 쓸지 한번 보시면 되죠.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참고로 알려드리고 제약 조건에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유니크 제약 조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위에서 커스터머 쭉 키웠으니까 다시 커스터머 만들면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난널 아이고 난널 3개 중에 밑에 2개를 놔둡시다. 컨트롤 Z에서 되돌리기 해주시고 2개는 놔두고 하나만 지웁시다. 하나만 지우고 아이디를 유니크로 이렇게만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약 조건, 아이디에 대해서 유니크 제약 조건을 건 겁니다. 난널 제약 조건도 간단하고 유니크 제약 조건도 간단하죠. 컬럼 이렇게 자료형 바로 옆에 하나 띄고 유니크 하시면 제약 조건 리딩 걸립니다. 실행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미 생성되었습니다. 여기 실행됐죠? 그래서 유니트 제약 조건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요 ID 컬럼에는 유일한 값만 들어가고요. 중복이 안 된다. 데이터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 중복 금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중복된 데이터를 넣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못 들어간다. 에러 발생하죠. 됐죠? 유니크는 뭐이 정도 마시면 되고요. 요 유니크 제한 조건은 참고로, 요거는 이제 널은 들어갑니다. 아시죠? 널 값 들어가. 널 값 허용. 아시죠? 널은 허용이 됩니다. 중복만 안 될 뿐이지, 널 값은 허용이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유니크 제약 조건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썼던 거고 요즘은 잘 안 쓰고요. 이거를 대체해서 밑에서 배우실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쓰냐면 기본 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키가 유니크 제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키 제약 조건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름을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보내드릴게요. 전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런 거는 그리 어렵지 않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컬럼 자리는 바로 뒤에 한 칸 띄고 걸어주시면 돼요. 두 바퀴 돌고 기본 피지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땡지용. 그러면 기본 기제약 조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 드롭 한번 하고요. 드롭하고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드롭 한번 하고 드롭 테이블 하고 커스터머 드롭 하고요. 기본 기제약 조건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있죠? 됐군요.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기본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키는 위에 거를 가지고 한번 카피해서 이런 지우고요. 지우고 기본키 란널이 있긴 한데 여기서 기본키를 하면서 제약 조건에 이름을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에 이름 부여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부여해 볼게요. 어떻게 부여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부여해놓고 정리를 사용법을 정리하도록 하죠. 난널에 대해서 난널이 제약 조건이라고 했죠. 제약 조건 이름을 하나 부여해 보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하시고요. 이름을 커스터머 WD NN 이렇게 해서 난널이 NN 난널이라는 표시로 저도 NN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으로 이렇게 하면 이 난널에 대해서 난널에 대한 제약 조건의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름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오라클이 알아서 만듭니다. 내부적으로 오라클이 뭐 넘버링해서 알아서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알아먹기 힘드니까 DBA가 또는 개발자가 이 이름을 부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에 대한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은 constraint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명하시고 제약 조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이것도 이제 명령법이 근데 난널은 보통 제약 조건 이름을 안 달아요. 잘 안 달아요. 그래서 그냥 난널로 끝나는데 요거는 별 의미가 없어서 워낙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이름을 보통 안 다는데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달아놓으면 난널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 바로 밑에다가 이제 기본키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키를 요 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키는 보통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기본키는 이름을 부여해서 컨스트레인트 하시고요. 네, 커스터머 ID PK. 이번에는 전미어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예시 들었을 때 접도로 했죠. PK를 보통 기본키를 프라이머리 키에 한자씩 따가지고 PK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P, 키 있죠? 그래서 한자씩 따가지고 PK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전미어로 붙이든 접도로 붙이든 이렇게 이름을 관리를 하고요. 관리를 하고 뒤에다가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하고 대상 컬럼 어디에 걸 거냐 여기에 걸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프로 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기본키가 걸리는 거죠. 해볼까요? 네, 그러면 실행됐죠? 생성되면서 기본키가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요? 네, 여기 기본키를 거는 방법이고 이것도 정리할게요. 네, 그래서 기본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키의 특징은 살펴보면 유일성, 유일한 값만 입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키를 거시면 두 컬럼에 유일한 값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난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래서 유일한 값이라는 말은 위에서 보신 유니크죠? 유니크가 유일한 값이었죠. 그래서 유니크 플러스 난널을 다 합친 제약 조건이 기본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니큐이면서 난널인 조건이 제약 조건이 기본키의 특징이고 기본키를 이렇게 딱 거시면 아이디에 대해서 딱 거시면 아이디는 어떻게 된다고요? 난널도 되고 널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동시에 유일한 값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중복된 값은 못 들어오고요. 이게 기본키 특징이고 이거는 테이블에 필수적으로 보통 하나씩 다 만들어 놓습니다. 거의 한 99%는 기본키를 다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성능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성능상의 이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기본키를 만드시면 내부적으로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이제 성능을 빨리 하기, 검색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컬럼에다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컬럼에다가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만들어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검색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시죠? 검색 속도가. 그래서 조회나 검색 속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다 걸지는 않고요. 주로 조회가 많이 일어나는 컬럼 데이터에다가 보통 걸어주는데 기본키는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능적인 이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일한 값만 들어오고 난널인 조건이 기본키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키는 주로 컬럼 중에 한 개를 잡고요. 한 개를 선택. 약간 어느 선택이 좀 그러죠. 한 개를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기본키는 주로 컬럼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고요.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본키를 여러 개 잡잖아요. 무조건 하나만 잡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응용이긴 한데 참고입니다. 저는 복합키라고 있는데 복합키는 뭐냐면 보통은 컬럼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 프로젝트 하다 보면 기본키를 컬럼 여러 개를 동시에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컬럼 1, 컬럼 1, 점점, 컬럼 N 해서 요거를 여러 개를 동시에 기본키 하나로 요거를 기본키 한 개로 선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복합키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참고하십시오. 주로 이제 기본키 하나로 잡으시면 돼요. 프로젝트 하실 때. 복합키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ID 하나 있잖아요. 여기다가 콤마 해서 PWD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기본키 하나로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세 개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복합키가 됩니다. 주로 이제 하나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복합키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컬럼 여러 개를 하나의 기본키로 잡는. 이게 이제 뭐냐면 기본키 한 개로 선택이면 컬럼 여러 개를 동시에 기본키 한 개로 선택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기본키는 하나만 씁니다. 하나만. 근데 그 안에 컬럼이 여러 개가 있든 한 개만 있든 그래 되는 거죠. 됐죠? 네, 여기 이제 기본키의 특징이자 기본키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놨죠? 네, 지금 만들었죠. 기본키 만들었고요. 그럼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됐나? 네. 앱을 잘 생성되는지 조회해볼게요. 조회. 그래서 커스터머 하면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지만 잘 만들어졌죠? 네, 값이 지금 조회가 됐고요. 인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설트 테스트. 인설트 테스트. 뭐를 테스트할 거냐면 기본키에 널 값이 못 들어간다. 널 값 저장 안 된. 이라고 했죠? 진짜 저장 안 되는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됐죠? 진짜 저장 안 되는지 넣어볼게요. 그래서 insert into customer 하시고 values 이렇게 해가지고 null 하시고 null 하시고 그 다음에 010 1111 이렇게 저장하고요. 서울 이렇게 저장합니다. 위에다가 널값 3개를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안에 인설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ID에 지금 기본키 걸어놨죠. 바로 에러가 났습니다. 그죠? 에러가 나면서 안에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오류 발생. 그래서 기본키만 딱 거시면 이게 난널이라고 안 걸어놨죠? 안 걸어놨는데 기본키를 거시면 난널 거실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기본키 거시면 알아서 난널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됐고요. 저장 안 돼. 에러 발생. 이걸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에러 발생입니다. 에러 발생.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한 바퀴 돌고 진행합시다. 그래서 유니큐 제한 조건 그 다음에 유니큐를 포함하는 기본키까지 설명드리고 난널까지 3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니큐는 그냥 요즘 잘 안 쓰니까요. 참고하시고 기본키와 난널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징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알아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이제
기본 그 밑에 사용법을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사용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용법 기본편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고 여기서 컬러명 하고 자료형 그래서 이게 크기 이렇게 하고요. 바로 밑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점점점 그리고 바로 밑에 이렇게 하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통은 기본키 잡을 때 제약 조건 이름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기본키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이름 만들 때 컬럼명에 이렇게 만듭니다. 테이블명에 언더바 컬럼명에 언더바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알려주기 위해서 기본키다 해서 제약 조건이 종류가 많으니까 이게 기본키다 알려주기 위해서 전미어나 접두어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하시고 걸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키고요. 기본키는 이제 요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요 탭을 만들잖아요. 만드는 요런 행위들을 뭐라고 하냐면 컬럼 만들고 자료형 정하고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디자인 또는 데이터 설계 또는 모델링이랑 데이터 모델링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무에 가시면 참고로 참고하십시오. 실무에 가시면 실무에서는 직업 분류 데이터 쪽에 직업 분류가 있는데요. 데이터 쪽에 직업 분류가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IT 개발자로 갔다가 이렇게 진로를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DBA가 있고요. 데이터 쪽에는 DBA가 있고 이거는 데이터 DB 관리자 이 사람들이 보통 개발자랑 같이 짝을 맺어서 같이 개발을 하죠. 개발을 많이 하고요. 데이터 쪽은 이 사람이 다 관리를 합니다. 테이블 만들고, 권한 관리하고, 테이블 컬럼명 바꾸고, 기본 키고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이 다 하고요. 개발자는 뭐라고 하면 요청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델링 관련된 이거는 이제 실무자고 DB 관리자는 보통 이제 실무자고 개발 실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가 있고 DA가 이제 데이터 DB 아키텍처라고 하고 보통 이제 모델링을 보면 모델링 이런 거 어떻게 이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 테이블 하나지만 실무에서는 테이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모델링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대기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신 거. 그래서 보통 이제 DBA 하다가 DA로 가기도 하고 같이 또 이 사람 같이 하기도 하고요. 개발자랑 3명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짬뽕이 됩니다. DBA가 DA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따라서 DA가 DBA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뭐 짬뽕입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데이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바로 DBA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운이 좋으면 개발자 하다가 이렇게 전환하기도 합니다. DBA로 전환했다가 DA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죠. 관심이 있으시면 직업 분류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고 개발자 또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진로에 관심이 좀 궁금하실 거니까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어떻게 되는 진로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어떻게 되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다가 이 사람이 요걸로 가는 거죠. PM으로 갔습니다. PM은 프로젝트 매니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을 쌓으시면 10년 이상 경력을 쌓으시면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가 돼서
대빵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시는가 아니면 DA처럼 SA라고 되거든요. SA라고 해서 이거 뭐라 하냐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틀리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조언이나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는 거죠. 이번에 기술적으로 자바로 할까 아니면 C로 할까 이런 걸로 잡아줄 수도 있고 시스템 어떻게 구성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다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거의 한 10년 이상 되면 이제 이쪽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진로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기본기까지 했죠? 기본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외래키로 하죠? 외래키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참조키라고 하고요. 참조키 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이걸 포린키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적도만 따서 한 장씩만 따서 FT라고 포린키. 기본키는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하고, 외래키는 FK, 포린키라고. 외래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나오냐면, 이것도 이제 넘버리 몇 개까지 했죠? 기본기까지 했죠? 넘버리 몇 외래키 이것도 제약 조건이잖아. 제약 조건이고, 그래서 기본키와 외래키를 무결성 제약 조건에 묶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무결성 제약 조건으로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기본키, 그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외래키. 이거는 뭐 두 개는 중요하죠. 그렇죠. 별표 해놨죠? 별 3개. 네. 별 2개. 그래서 PB에 따라서 외래키를 만들어라 하시는 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외래키를 최소화합니다. 아예 안 만들진 않지만 웬만하면 최소화를 하려고 해요. 외래키가 성능에 영향을 좀 미칠 때도 있고 해서 작업할 때도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해서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저는 많이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키와 외래키가 있는데 요거를 두 개를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고, 무결성이 무슨 말이냐면 말뜻으로 해야 되겠죠. 데이터에 결점이 없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한다. 결점이 없는 거, 결점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무결성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외래키, 참조키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부모 자식 관계에서 그래서 테이블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두 개의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델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일 정도 배우도록 내일 오전에 배우고 오늘 뭐 오후에 배울 수 있으나 어쨌든 그래서 모델링에 관련 있는 거예요. 모델링 설계죠. 설계, 기기 설계 관련된 건데, 부모 자식 관계를 맺어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포린키입니다. 포린키가 필요하고요. 안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결성이라고 하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참조 무결성이 나옵니다. 참조 무결성이 나오고요. 이 참조 무결성이 외래키 제약 조건 포린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 뭐냐면 요겁니다. 그냥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시가 제일 쉬울 겁니다. 말로 하나 하면 어렵거든요. 예시가 이렇습니다. 부서 테이블에 부서 번호가 저희가 익히 아시다시피 10번부터 40번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10번부터 40번 4개 부서가 있는 겁니다. 회사에 4개 부서가 있으면 부서 테이블과 지금 사원 테이블이 FK가 걸려 있을 거예요. 참조 외래키가 걸려 있을 겁니다. 외래키가 걸려 있으면
부서 테이블이 부모고요. 부서 테이블이 얘가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고 이 부서 번호는 지금 10번부터 40번까지만 있죠. 그러면 자식 테이블은 뭐냐면 사원 테이블. 사원 테이블이 자식 테이블이 자식 테이블이 되고 자식에도 부서 번호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식 테이블에도 제일 끝에 부서 번호 DNO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부서 번호가 10번부터 무조건 40번만 가져야 됩니다. 왜냐? 이 회사에는 부서가 4개밖에 없어요. 10번부터 40번까지.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원 테이블이 이 부모에 있는 4개를 물려받아서 4개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40번 말고 50번을 썼다 하면 무결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데이터에 결점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 이 회사에는 부서가 4개밖에 없는데, 생뚱맞게 새로운 부서가 생겼죠. 사원에. 이해가시나요? 데이터의 신뢰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아주는 게 뭐냐 하면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고요. 외래키를 거시면 막아줍니다. 아시겠죠? 억지로 50번을 넣으려고 인설트를 하시면 참조 무결성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게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고 자식 테이블은 무조건 이 회사에는 부서가 4개밖에 없으니까 10번부터 40번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거를 구현하시는 방법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바에서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바에서도 자바 프로그래밍 쪽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뭘 선호를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FK를 거는 걸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성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요. 나중에 작업하실 때 거미줄처럼 막 FK가 걸려있으면 테이블이 한 30개 되면 엄청나게 FK가 서로 참조 무결성으로 내가 참조하고 막 뒤엉킵니다. 거미줄처럼. 그래 되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되면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보통 이제 코딩으로 해결을 하죠. 참조 무결성을. 이런 식은 코딩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DB에서는 잘 이렇게 안 걸고요. 참조 무결성은 자바에서 보통 구현을 하는 형태를 권장을 많이 했죠. 저희 쪽은 이 DB마다 이제 의견이 좀 다르게 합니다. 이거를 걸어라 말아라. 저는 안 걸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참조 무결성이 뭐냐면 부모 쪽에 부서 번호가 10번부터 40번까지 있으면 사원 테이블도 무조건 10번부터 40번만 있어야 돼요. 이게 참조 무결성입니다. 이걸 어긋나면 참조 무결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막아주는 게 외래키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딩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외래키 EMP 세컨드라고 하고요. 세컨드라고 하고 ENO 해서 간단하게 테이블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디자인을 해봅시다. 4개 이게 테이블 디자인하면서 키봉키를 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죠. 요 컬럼 바로 뒤에다가 키봉키를 바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빼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 컬럼 바로 뒤에다가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이런 식으로 바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는 밑으로 뺐죠? 밑으로 위로 갑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키 밑으로 빼면서 컬럼명을 지정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죠? 제일 밑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컬럼명 지정했잖아요. 여기 첫 번째 방법. 2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컬럼 바로 옆에다가 프라이머리 이렇게 낱널처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밑으로 그냥 깔끔하게 빼서 컬럼명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컬럼 바로 옆에다가 프라이머리 지정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왔다 갔다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지정 안 하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컨스트라이브. 그래서 프라이머리 이름을 붙이죠. 테이블명은 세컨드고요. EMP 세컨드고 컬럼명은 ENO 이렇게 되고 제압 조건 이름은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면으로 PK를 붙였습니다. 됐고요. 이렇게 되고요. 자, 또 넘버
요것도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DNO에다가 참조키를 걸려고 그래요. 외래키를 걸려고 합니다. 외래키는 보통 이름을 FK로 합니다. 포린키라고 해서 FK. 그 다음에 기본키는 프라이머리 키라 해서 PK.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을 나타내는 외래키 참조키는 포린키라 해서 FK.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어떤 부모 테이블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뒤에다가 부모 테이블이 뭔지를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 어떤 테이블을 참조할래. 그래서 그 테이블은 부모 테이블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참조하겠다. 여기 이제 포인트를 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생성됐죠? 생성되면서 밑에 부서 테이블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포인트를 통해서 참조키를 통해서 관계가 맺어졌고, 요 말은 뭐냐면 부서 번호가 10번부터 40번만 요 컬럼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10번부터 40번 이해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조 무결성을 해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외래키입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정리하고 갑시다. 사용법 시간 다 됐는데 사용법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명 바뀌고요. 컬럼명, 자료형 수준. 이번에는 두 번째 프라이머리 키 거는 방법도 같이 정리를 하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하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보통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컬럼명, 자료형 크기 똑같죠? 똑같고 컨스트레인트, 포인트도 이제 보통 제약 조건 이름을 붙이죠. 관리를 위해서 관리 목적이죠. 하시고 레퍼런스 하시고 뒤에 부모 테이블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쭉 보시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기본 키는 쉬우실 거고요. 참조 키가 약간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네, 보내드릴게요. 근데 잘못 보냈어요. 저기서 빼고